자, 우선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및 지금 주전 선수들 몇몇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수 국대 차출된 선수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이제 국대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 이제 바로 지금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주전 선수들 몇몇이 좀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시내티한테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캔자시티 상대로 메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10경기 이상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메시 효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제 메시가 오고 난 이후부터 기존에 있던 이런 인터 마이애미의 선수들의 경기력이 이제 이전보다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뉴욕 레드불스와의 경기에서도 메시가 한번 빠졌는데, 리버풀 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리버풀 92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국 축구 이제 분석이 거의 다 끝이 나니까 이제 미국 축구 분석 끝난 다음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버풀 92님. 네. 자, 그쵸.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레드불스가 직전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레드불스와 이제 경기를 치렀을 때도 이제 전반전에 이제 메시가 이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레드불스보다 더 우위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메시가 지금 없어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라인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전패를 당할 만큼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메시가 오기 전에 좀 최약체였던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도 이제 애틀란타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상성상 인터 마이애미한테 많이 약했던 그런 애틀란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다른 주전 선수들은 몰라도 메시는 어느 정도 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메시를 이제 중심으로 한 그런 주전 라인업을 가동할 때 그래도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홈이라고 해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 보면은 이거는 인터 마이애미 프랜스는 보고, 그리고 이건 3.5 기준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이제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 마이애미 이제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272원 패. 그리고 이제 3.5 기준 언더는 273번 승. 자,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랑 이제 인터 마이애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몽레알 대 이제 시카고.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리그스컵까지 포함해 지금 6연패 중으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무득점을 할 만큼 지금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좋지 못한 편에 속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양 팀 다 지금 하락세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지금 시카고가 훨씬 더 극심한 그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최근 흐름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두 팀 다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이 뭐 점유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우세할 것으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 좀 종종 이제 전개가 좀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나름 괜찮은 몽레알이 좀 더 시카고보다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몽레알이 좀 더 전개 면에서는 좀 부드럽게 잘 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승도 승이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이 살아나서 지금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경기력이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6연패 중이고, 그리고 골 가뭄에 시달리는 시카고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몽레알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몽레알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301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303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몽레알 대 이제 시카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신시내티. 자,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네, 공격수인 지금 아코스타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의 지금 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코스타가 결장하기 때문에 좀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굉장히 좀 타격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누수 면에서는 좀 타격이 큰 그런 신시내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레드불스 상대로 홈에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이제 홈에서 극강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홈에서는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지금 줄곧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수비가 다소 안 좋은 그런 신시내티다 보니까 그런 좀 불안한 수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볼을 점유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볼 점유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이제 빠르게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기 템포 자체가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그러다 보니까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역시 이제 역습을 통해 좀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코스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다소 그런 공격 전개 면에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아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득점뿐만 아니라 연계도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코스타가 빠지면은 이제 공격에서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의 그런 핵심 선수의 결장,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제 홈에서는 신시내티 상대로 최근 몇 년간 진 적이 없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홈인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핵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7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308번 무.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이제 309번 팩. 자, 이렇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이제 신시내티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이제 밴쿠버. 자, 일단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주전 골키퍼가 지금 결장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몇몇 주전 선수들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이제 긴 연패를 지금 끄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최근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경기력도 최근 좀 많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밴쿠버가 토론토보다는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이제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이제 상성에서도 이제 토론토에 비해 지금 우위에 있지만, 일단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연패, 그쵸, 10연패까지 했죠. 네, 10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긴 연패를 끄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 연패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도 충분히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스포츠에서도 많이 좀 통용되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진짜 길게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은 그 약간 좋은 흐름이 다음 경기까지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흐름적인 부분을 좀 생각보다는 무시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 토론토한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력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뭐 밴쿠버가 더 좋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좀 살짝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네, 요거는 경기력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흐름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요거는 저는 토론토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토론토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 오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토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311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312번 팩.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뉴잉글랜드. 자, 일단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수비수도 이제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5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하면서 공격에서도 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부터 굉장히 또 다시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콜로라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미네소타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 선방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원정 경기력은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잉글랜드도 이제 이번 시즌에는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원정에서는 좀 경기력이 안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일단 공격 전개는 지금 이제 콜로라도보다는 뉴잉글랜드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콜로라도에 비해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좀 공수 전환이 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역습이 좋은 뉴잉글랜드가 좀 공격에서 좀 더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이긴 해도 좀 더 이제 공격에서 뉴잉글랜드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이제 콜로라도가 지금 전반기 막판에는 이제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긴 했지만 현재 지금 후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홈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경기력이 지금 크게 개선될 것 같은 그런 기대는 안 들어요. 물론 뭐 이제 콜로라도도 이제 어느 시기에 좀 연패를 끊고 다시 좀 반등하는 타이밍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콜로라도를 믿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원정 뉴잉글랜드도 이제 믿음이 안 가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콜로라도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뉴잉글랜드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만약에 어느 막 본다고 하면 저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그래서 뉴잉글랜드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 자, 뉴잉글랜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32번 패, 그 2.5 기준 언더는 333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뉴잉글랜드가 마무리가 됐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세노스 대 이제 솔트레이크. 자, 우선 이제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지금 1명 결장 및 지금 공격수 1명은 지금 결장 의심의 사항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솔트레이크의 그런 주요 공격수인 지금 무소브스키가 출전은 좀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후반기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도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콜로라도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확실히 지금 전반기보다는 폼이 좀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뭐 양 팀의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 루트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제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컷백으로 이제 득점 기회를 종종 노리거나, 안 그러면 중거리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재비를 보는 그런 팀이고, 그리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장을 좀 어느 정도 넓게 쓰면서 좀 측면 중앙 가릴 거 없이 좀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죠? 자, 다만 지금 이제 솔트레이크가 지금 세너스에 비해서는 더 확실한 그런 득점 찬스를 자주 만들기 때문에 공격 효율 면에서는 지금 솔트레이크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 또한 제 솔트레이크가 세너스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2승 1무로 많이 앞서기 때문에 약간 뭐 현재 분위기, 그리고 이제 공격 효율성, 그리고 뭐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약간 솔트레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솔트레이크 요거는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한번 오바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솔트레이크 이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41번 패,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이제 342번 패.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올랜도 시티 대 이제 콜럼버스. 네, 요거는 뭐 한번 이제 올랜도 시티 사이드 한번 보고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휴스턴 대 세인트루이스. 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휴스턴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네, 오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랑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일단 지금까지 이제 프라이부르크 프렌이요? 저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는 저는 그건 이제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프라이부르크 프렌스. 네. 그래도 한번 네 도전은 해볼 만하다. 네, 요 정도로만 이제 코멘트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